뉴욕 증시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야, 증시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50개 주가 전부 다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강력하게 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또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걸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 어떤 상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백신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이노비오가 이번에 임상 중인 백신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동물 실험이죠. 쥐에서 강력한 항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토끼라든지 원숭이 쪽으로도 넘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거기에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모더나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다른 쪽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오는 아시다시피 진원생명과학과 연관이 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릴 겁니다. 중국 양회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요 10조 위안, 무려 1700조가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경기 부양으로 쏟아 넣겠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인지, 또 어떻게 중국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목요일이죠. 네, 부부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부라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라는 어떤 이름 하에 굉장히 좀 무덤덤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5월 21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5월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21일 이게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21일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5월 21일 부부의 날, 저는 매년 케이크와 샴페인으로 이제 그냥 조촐하게 보내긴 했는데, 그냥 한 번도 안 해보셨다라면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뭘로요? 네, 시작이 좋아지면서 돈을 벌잖아요. 계좌가 수익이 나니까 이 정도 기분은 좀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남성분들은 내일 아침에 네, 고기 반찬을 드실 수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 자, 시장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다우지수가 지금 1.5%대, 즉 어제 내려간 거 그대로 다 올려놨죠. 어제 시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승에 비해서 하락폭이 작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을 때, 즉 강력한 상승의 추세가 만들어질 때는 상승의 어떤 포인트들이 강하고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이 약하다는 얘기죠. 즉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더 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대치들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나스닥은 2%나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나스닥도 조금 있으면 10,000포인트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9,000 넘어가서 이제 10,000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증시의 상승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이 글로벌 시장에도 계속 퍼지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각 뉴스 매체에서 나온 큰 굵직한 제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서울경제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50개 주 모두 경제활동을 재개함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상승했다. 자, 미국의 50개 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했다라는 거, 사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 새로운 부분들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2차 감염이라든지 재확산, 경기 부담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고요. 또 2차적인 그런 어떤 감염의 포인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통제가 바로
진행이 되면서 재확산까지 가지 않았다. 굉장히 모든 국가들이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WHO의 집행이사국으로 또 선출이 됐죠. 임기가 만료된 일본이 이제 밀려나고요. 그 자리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 또 이제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WHO 사무총장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또 우리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또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번 그 상황들이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로 이미지 개선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요러한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활동 재개 이후에 긍정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10주의 최고 어닝 서프라이즈 정상화 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 1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이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을 여기서 딱 내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뉴시스에서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증시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 아니냐, 딱 이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변수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도 더 나쁜 상황은 없다 이거죠. 왜냐면 지금 만약에 경기가 뭐 그냥 회복이 안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바닥인데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만 나타났다, 그렇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봉쇄만큼 나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봉쇄가 풀린다, 그러면 기업들 실적 늘어날 것이다, 소비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다시 생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었고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모두 주가 수준은 회복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놓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대단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효과들이 증시에서 더 부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약간 혼란도 가중이 됐긴 했었습니다만 더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 중에서 부자가 발생되는, 부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상승은 이제부터다라고 보신다라면, 저 밑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올 테고요. 밑바닥에서 못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기회가 나오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세한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주말에는 해수욕장과 식당, 호텔 등이 영업을 재개한다. 해수욕장, 외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텔 영업 재개. 이렇게 되면은요, 관광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적, 물적 이동이 회복이 된다라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뭐겠어요? 소비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할인 체인점 타깃이라든지, 주택용품 로우스, 뭐 이런 기업들 실적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행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은요, 여행 하나만으로 뭐가 늘어나게 되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뭐 철도, 항공, 뭐 크루즈, 배, 이런 모든 운송수단들이 일단 상승세를 보이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항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다시 운항을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는 내용들은 이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들, 즉 관광업종, 즉 여행업종에 대한 실적 상승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포함되는 것이 이제 테마파크 같은 게 들어가겠죠. 디즈니가 가장 클 텐데, 이 디즈니가 조만간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월트 디즈니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왜? 실적이 지금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은 반드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기업 실적 호조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소비는 뭐 당연하겠죠. 여행지에서 소비가 되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반드시 하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딴지 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좀 살짝 나오려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먼저 하기는 했어요. 중국에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일부 정치인 누군가가 중국이 그 발병지, 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여기서 발끈해가지고 네 어떤 또라이 같은 진짜로 또라이라고 했어요. 어떤 또라이 같은 자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그런 짓 했다는 것을 좀 인정해라, 막 이런 식으로 멍충이 같다, 막 이런 좀 그 공격적인 발언들을 막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입에 그 필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와요. 네, 그래서 약간 자칫하면 이런 그 발언들이 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냉각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뉴스가 한 꼭지 나오긴 했는데 오늘부터 뭐 양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백신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이노비오가요, 네, 임상시험 중인 백신, 이 쥐에서 항체가 형성된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사람 몸에도 항체가 형성되는 것인지, 이 가늠할 중간 결과가 6월달에 나와, 다음 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말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 3주 후면은 이제 사람 몸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강력한 항체가 형성되었고 이제 동물 실험을 토끼나 원숭이까지 이제 확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뭐 결과물들은 충분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이노비오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뭐 또 우리 차트를 이렇게 막 찾아보시려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노비오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요. 진원생명과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의 2대 주주가 있는데 이 2대 주주의 모 회사, 그러니까 약간 좀 복잡하죠? 네. 이게 뭐라고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2대 그 진원생명과학의 2대 주주가 VGX 파마수티컬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모 회사가 이노비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노비오와 진원생명과학이 손을 잡고 뭐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뭐 등등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메르스 때부터 이제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노비오의 이런 백신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은 진원생명과학에 바로 그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그동안 계속 소외를 받았었죠. 렘데시비르 나오면서 파미셀이 뛰고 진원생명과학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모더나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전부 다 이제 자꾸 그 다음에 클로로킨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진원생명과학은 좀 멀리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진원생명과학이 유상증자까지 하고 막 주가 하락하고 그래서 마음고생들이 심하셨을 텐데 이번에 이노비오가 네 이런 선제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냄에 따라서 이노비오는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진원생명과학 쪽으로도 분위기가 쏠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침에 따라 들어가시기 좀 어렵겠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급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포인트들은 일단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급등 이게 뭐 당연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그 모더나도 그렇고요, 렘데시비르도 그렇고요. 이제 주가가 상승에 약간 제한적이죠. 일단 소식이 나올 때 급등을 하긴 해요. 그 뭐 상한가도 갈 수도 있고 다음날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이후의 포인트들이 그냥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흐름 자체가 또 밀리게 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테마는 이제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회사에서든 계속적으로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게 될 테고 또 거기에서 백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이제 확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장에 당연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은 뭐 당연한 결과야. 그러면서 시장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된 거죠. 그리고 이 백신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되는, 예전에 뭐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건 거의 독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주가는 급등이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쟤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독점이 아니라 이제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반짝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이러스가 죽어버린 상태에서 백신이 개발됐어요.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물론 그 상황이 종식된다는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예전에 그 신종플루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신종플루에 대한 약이 이제 타미플루, 뭐 타미플루를 이제 그 표방하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감이다 그러면 다 그냥 이제는 타미플루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종플루가 이제 독감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독감철 되면 잠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냥 그런 단계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백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을 종식시켜버리지만 실제로 그 개발 단계에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서 딱 이제 상황이 종식되면 더 올라갈 만한 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가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서 아직은 상승세를 보일 때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신 관련주들은 접근하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백신을 개발할 것이다, 들어간다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나와버리게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가지고서 네, 차익이라든지 뭐 그냥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간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탈출구 정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대응을 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양회 소식으로 갑니다. 중국이 21일부터 양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10조 위안, 무려 10조 위안의 보따리를 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10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 지금 170원 환율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700조예요. 우리나라 돈 1700조 원을 풀겠다는 이 스케일 자체가 확실히 중국은 좀 커요. 네.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찍어내는 건지. 와, 진짜 뭐 이게 어느 뭐 업황이라든지 사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규모 자체가 무지막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중국이 지금은 현재 이런 상황으로 해서 강력하게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포인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제 마감 시험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 미국 쪽에서는 중국과의 1차 협의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럴 위험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간의 그 새로운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인 이슈에서의 말장난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중국이 또 거기에 이렇게 신경 쓸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거기에만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이제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처음에는 8%대 성장률, 7%대, 이제 6%대. 근데 그것도 안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좀 굉장히 좀 급하게 됐죠. 이게 왜 급하게 됐냐면 시진핑 정권과 관련이 있어요. 시진핑 정권이 지금 여러 가지 업적들을 뭐 자기네 업적이죠. 우리가 업적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의 업적을 막 만들어내면서 뭘 했냐면 이제 장기 집권에 대한 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주석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국가 주석이 계속 바뀌었는데 이 그 부분들 없애고 연임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마음만 먹으면 계속해서 그냥 국가 주석을 할 수 있는 1인 독재 체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인 평가가 좋아야지 되겠죠. 에이 좋지 않은데 너 됐어. 사실 중국 인민들은 또 뭉치는 게 굉장히 강하고 또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그냥 들불처럼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아시아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여튼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전염병에 대한 부담감이 또 당연히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만 하더라도 뭐 시진핑 하면은 그냥 중국에서 뭐 그냥 무조건 신격화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전염병 지나가면서 이 시진핑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뭐 부정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비판 글도 많이 올라오고 예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강력한 이 경기 회복,
통화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어마어마한 통화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조 위안 정도 풀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수혜가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인프라, 일단 인프라가 되겠죠. 중국은 예전부터 1대1로라든지 이런 거 통해가지고 인프라 구축부터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예요. 경기부양책 쓴다 그러면 인프라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일단 있겠고요. 그 다음에 5G,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골자가 될 겁니다. 근데 5G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웨이를 미국이 때려버려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되는 것들은 국내 수혜주,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또는 중간재 납품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인프라 쪽도 관련해서 본다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굴착기, 물론 그 중국의 3일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가 비비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러한 관련 섹터들이 포함이 될 수는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중국에 대한 이 모양새를 보게 되면 통화 정책을 통한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른 주가 상승은 예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 부양, 기대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매수 유입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도 국내에 대한 어떤 주식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두산인프라를 포함한 이런 중국 인프라와 연결된 부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버리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약간 애매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주식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 즉 중국 주식을 직접 보시는 게 낫겠고요. 대신에 이제 수요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이제 소비 쪽이다 이거죠. 여행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의류, 이런 실질적인 소비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 나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죠?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경기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노비오가 백신에서 항체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것과 연결고리가 있는 진원생명과학의 주가 상승이 예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냥 가진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자, 중국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최소 10조 위안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주변국인 우리나라에게도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수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동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많이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본질만큼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저퍼 종목은 용기 있게 매수하는 투자자들에게 그만한 기회를 가져다 준다. 이 저퍼라는 것은요, 퍼에 대한 강의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 많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이 저퍼주들은요, 이익과 주가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익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어떤 외부 변수로 인해서 폭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순식간에 저퍼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저평가라는 거죠. 즉, 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게 저퍼예요. 근데 기업의 실적도 같이 나빠지고 주가도 나빠져가지고 저퍼가 형성됐다. 이것은 결코 좋은 저퍼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저퍼와 나쁜 저퍼,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계좌에서 수익 많이들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